안녕하세요. 서당캐 24회 시작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입니다. 김영호 어디 갔냐 궁금하신 분 있으시겠어요? 여기 없습니다. 대신 여기는 이재정이 있고요. 그리고 소를 키우다 여의도에 입성하신 우리 김영건 의원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바리바리 박주바리 엄지척하고 계시네요. 보이는 방송 아닙니다. 박주민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박주민입니다. 예, 저는 오늘 진행자인 것 같아요. 명령 받고 왔어요. 실은 김영호 의원님 제가 어떻게 몰아내겠어요. 욕심은 냈었지만 김영호 의원님 원래 자리는 그러다가 나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시작인가요? 예. 욕심을 내보겠습니다. 모르는 척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김영호 의원님, 제가 1부 진행하고요. 잠시 후에 2부 진행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지금 국회가 가장 바쁜 시즌입니다. 국감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국가 살림을 결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상임위 일정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의회 일정들이 겹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이렇게 조금씩 일정들을 조정해가면서 그래서 제가 김영호 의원님의 진행을 돕게 됐습니다. 보고 싶으셔서 잠시 참으시고요. 근데 국감 네. 앞두고 지금 이제 결산을 하잖아, 그죠? 네. 우리가 네네. 이게 지금 16년도 결산이잖아요. 네. 그렇죠. 2016년 근데 박근혜 정권. 예, 박근혜 정권 결산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말이에요. 16년 결산을 그러니까 지금 17년이고 18년 예산이 이미 거의 다 세워져 있잖아요. 네. 정부 예산 거의 다 세워져 있고 곧 우리가 이제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하는데 네, 우리가 또 심사를 할 거죠. 그 직전에 16년도 결산을 한다라는 게 사실 너무 늦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좀 이상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18년도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렇죠. 16년도 결산을 하고 이거 뭐가 잘못됐는지 뭘 제대로 썼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18년도 예산을 세우는 작업을 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더 맞는 것 같은데 18년도 예산을 거의 다 세워놓은 상태에서 16년도를 결산한다는 게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예,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결산 심사를 국회가 하고 있고 예산은 아직 국회가 심사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에서는 네. 다 정리가 된 상태죠. 거의 다 정리가 그렇죠. 된 예, 상태죠. 거의가 정리가 된 상태인데 한 두어 달만 땡겨서 해도 그렇죠. 계획을 세웠는데 이미 반영이 됐으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우리가 결산을 해봐야 다음 예산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를 맞습니다. 훨씬 더 잘 이해할 텐데 한 두어 달만 땡기면 이게 가능할 텐데 왜 이렇게 늦춰서 하는지 의아스러워요. 아무래도 워낙 방대한 규모다 보니까 그 정부 차원에서도 이 결산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이런 게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또 국회에서 예산 편성부터 시작해서 결산을 다 좀 갖고 와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기도 예산 한 것 같아요. 편성부터 네. 적극적으로 제가 지금 예결위에서 이제 결산을 사실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면서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솔직히 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요. 네. 우리나라가 사실 완전히 관료사회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세우고 하는 권한이 국회에 있지 않잖아요. 없죠. 네. 예. 국회는 겨우 이제 한 1% 정도나 이 삭감하고 이제 1%. 보태고 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는데 사실상 권한은 관료 중에도 기재부가 다 가지고 그렇죠. 있는 거고 기재부가 어쩌면 국회한테 일부러 이걸 늦게 보내는 거 아닌가. 자기네 예, 여러 가지 이유를 네. 들이대면서 국회의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없도록 하는 거. 그래야 예. 자기네가 권한이 더 클 거 아니에요. 예, 관료의 권한이 항상 국회 권한이 가장 세고 국회의원 권한이 힘을 빼야 된다라는 이런 프레임 안에서 네. 진짜 가려진 관료의 권한 중에 가장 문제 있는 게 또 기재부 권한이기도 하잖아요. 거의 특히 또 박근혜 정부에서 기재부는 거의 무소불위적인 그렇죠. 역할을 그렇죠.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재부가 지금도 보면은 이제 우리 새로운 정부의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딴지를 많이 거신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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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난 정권에서 국회가 합의해서 승인한 예산까지도 돈줄을 쥐고 안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맞아요.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불가능해지는 방식으로까지 돈줄을 예. 쥐고 있기도 했었거든요. 언제 한번 전적으로 한번 다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기재부 출신 우리 김정우. 그렇죠. 김정우 의원 불러다 놓고 네.
한번 도대체 따져보자. 왜 이런 겁니까? 청문을 한번 해보는 청문. 방식으로 그분 어떤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인식이 부족하다면 다그치는 형식으로 해서 네. 방송을 한번 마련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국장님 챙겨주시고요. 자, 진행자가 아니라 이제 기획자까지 하시네요. 못하는 게 진행자 없다. 벌써 이제 차지했어. 못하는 게 없다. 예, 오늘은 우리 이 얘기 하려고 해요. 저희 100일 됐어요. 여당 의원 된 지 100일 됐어요. 문재인 정부 100일 네.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 100일 날 고마워요 문재인 하루 종일 검색 순위 1위였거든요. 뭉클했었어요. 사실 솔직한 말씀으로 제가 한번 저도 고마워요 문재인 쳤다가 또 이러다가 여당에 의한 여론 조작이라는 얘기를 듣겠구나 해서 한 번 치고 말았어요. 근데 국민들께서 물론 지적하실 내용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100일간 지켜본 입장에서는 국민 마음에 들고 또 앞으로도 선거 기간 동안 국민한테 약속했던 내용들 뭐 적폐청산이니 아니면 앞으로에 대한 청사진 반드시 실행해내라고 응원 주신 것 아니겠어요. 100일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파격적인 소통, 100일 당일날 생중계됐던 그 현장에 대해서 많이들 평가를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일단은 좀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신선하다 이런 느낌을 또 받으셨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야 그래 진짜 대통령답다 이런 느낌도 좀 받으셨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래 고생하고 노력하는구나 이런 느낌도 또 받았던 것 같고요. 예. 아니 근데 또 야당은 요새 그 말 되게 쓰기 좋아하시더라고요. 쇼통이다. 역시 쇼통이었다.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각본 없는 현장이었잖아요. 예. 그간 뭐 그분들이 예. 현실 인식 장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장 어떻게 치료를 해드려야 되나? 아니 최근에 또 검색어로 인기 있게 올라온 게 인지 부조하던데. 그건 이럴 때 쓰이는 단어인가요? 잘 거의 모르겠네. 비슷한 내용 아니겠어요? 네. 당일날 이렇게 보면은 저희 처음에 청와대에서 기자회견 같은 거 할 때 기자들이 질문하는 방법을 잃어버려가지고 멍하니 있던 장면들 기억하시죠? 네. 박근혜 대통령에 너무 익숙해 있었던 기자들이 이제서야 이제 그날 원점을 찾아갑니다. 화면에서 기자 막 손 떠는 거. 손 떠는 거. 그게 많이 거론이 됐죠. 네. 저도 그 장면 봤는데 진짜 많이 떠시더라고요. 네, 정말 떨더라고요. 예, 점점 제대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걸 수도 있죠. 맞아요. 그렇게 소통한 대통령 국민이 바랬던 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하셨잖아요. 그죠? 네. 예. 100일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평가이기도 해요. 여당 의원으로서 100일, 물론 그 이전에도 의정 활동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여당 의원으로서 스스로에 대한 평가도 맞물려 같이 하면서 문재인 정부 100일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나눠볼게요. 사실 대통령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동시에 염려했던 것 누구나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저는 참 잘하신다. 그리고 뭐 단호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그래서 저분이 상당히 어려운, 그러니까 이제 심적으로 굉장히 괴로웠던 시간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보내고 나서 겪으시고,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정치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많이 준비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하시는 거 보면서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청취자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내용이 지금 저희는 스튜디오에 있지 않습니다. 김용호 의원님의 의원실에서 네. 방송을 하고 있고요. 아주 우수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여러분들께서 못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옆에 같이 녹음하러 이 방에 들어오신 우리 김영건 의원님의 보좌진 분인 것 같은데 뭐 치고 계세요? 김영건 의원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주옥 같아서 지금 타이핑 중이신가요? 예. 신경 쓰이네. 그리고 우리 보좌진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치세요. 제가 하는 얘기 중에 주옥 같은 얘기가 있으면 받아 적으세요. 예. 박주민 의원님. 네. 예. 아니 일단은 그거를 감안해야 돼요. 네. 저는 이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전에 있었는가 그거를 감안하면서 얼마나 잘하시는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북핵 위기가 굉장하죠. 이게 사실은 막 미국과 북한이 서로 뭐 전쟁 불사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긴장이 고조됐었고요.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긴장 고조의 한 몫을 더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외교적인 상황과 대외적인 여건 속에서 지금 정부를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점수를 높게 줄 수밖에 없죠. 예, 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공교로운 어떤 상황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실책들이 이어져 온 외교안보 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비단 그게 외교안보 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경제, 그렇죠. 가계부채도 엄청나게 늘어난 상태였었고요. 예. 부동산 가격도 초반에 막 오르려고 했던 게 다른 게 아니죠. 그동안 엄청나게 돈을 풀었잖아요. 뭔가 어떤 생산적인 어떤 경제 정책을 가져온 게 아니라 주로 네. 돈을 푸는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하다 보니까 또 이명박 대통령 때 아시겠지만 인위적으로 환율을 해가지고 수출을 좀 좋게 하겠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돈 풀고 계속 돈 풀다가 그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밑바탕이 돼서 집값이 상승하는 그런 것도 네. 엄청나게 센 대책으로 막고 예. 그러면서도 또 좀 새로운 정책적 비전들도 많이 내셨어요. 부자 증세, 또 의료보험의 보장률 확대라든지 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좀 방향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고 그러면서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무엇보다 그냥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탄핵으로 인한 정권 교체고 그 탄핵의 사유가 된 것 자체가 이 정부를 이 나라를 망쳐놓은 상황이었던 거기 때문에 인수위도 없이 출발했다 이러면 이제는 막 국민 귀에는 인이 박힐 정도예요. 근데 그 인수위 없다는 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준비할 시간이 그렇죠. 하나도 없었고 인수위 유사의 것을 만들려고 해도 발목 잡고 있던 그 적폐 세력들 법을 안 아닙니까? 만들어줬죠, 예, 그죠? 법을 안 만들어줘서 인수위도 못 꾸렸던 그런 정부의 성과치고는 정말 국민들한테는 감동적이었죠. 네. 저희가 자화자찬한다고 흠보시는 분은 없겠죠? 문재인 아니요, 근데 뭐- 대통령도 굉장히 보석처럼 빛나지만은 방금 이제 그 주택 정책 얘기하셨잖아요. 김현미 장관이 취임하면서 주택은 투기 수단이 아니라 주거 공간이다. 그 취임사 정말 멋있었잖아요. 그리고 왜 지금 집값이 오르는가? 다주택 소유자들의 더 이렇게 집적하는 거, 집을 사대는 거, 통계를 들이대면서 그대로 보여주고 이런 거나 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성도 네. 공정거래위원장도 오늘 우리 예결위에서 그 질의가 딱 들어가는데, 야, 진짜 답변을 하는데요. 그, 막힘이 없어요. 쫙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을 위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네. 거의 백업 안 받고 자기가 혼자 다 설명했다잖아요. 예. 그냥 뭐 전후 사정부터 해서 법조항,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부터 국회에서 어떻게 협조해주면 어떻게 하시겠다 쫙 얘기하시는데 예. 진짜 멋있더라. 아니 그렇게 전문적 지식이 많은 사람이 반드시 수장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예. 김상조 위원장님의 예. 더욱 탁월하신 점은 그것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연결을 해낼 수 있고 예. 실행할 수 있는지 등등이 다 갖춰진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김영주 네. 우리 사장님이셨던 노동부 장관 되셨는데 네. 처음 방문하고 만나신 분이 근로감독관들. 야, 이 메시지. 그 앞으로는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준수시키도록 만들겠다는 이거 굉장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관들도 이미 철저히 준비됐던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비전들을 보여주기 위한 각오들이 대단한 그런 분들로 좀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빛날 수밖에 없죠. 인사 문제에 있어서 특히 내각 조각과 관련해서는 여성 비율이 지켜진 네. 30% 공약이 넘겼죠. 공약이 지켜진. 공약 지켰고. 예. 30%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여성이면서도 반신반의했어요. 스스로를 못 믿었나 봐요. 이렇게 방금도 언급하신 김현미 장관님, 김영주 작가님 네. 벌써 두 분이 여성이지 않았습니까? 네. 누가 봐도 손꼽을 만큼의 재능이 그리고 있는 자원들이 있었어요. 강경하기죠. 그렇죠. 또 왜, 엄청난 왜, 팬을 네. 또 몰고 다니시죠 또. 그 장관은 그분 때문에
그 뭐 염색을 안 한다며 여성분들이요. 예. 예, 염색하는 게 줄었대요. 그렇죠. 인위적으로 가꿔 보여야 하는 여성 이런 강박관념에 되게 자유로워 보이는 그분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도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가 맞아요. 됐었죠.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이제 그 기사를 봤는데 최근에 여성 장관들의 옷차림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과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 고급스러워 보이는 정장. 근데 지금 굉장히 피우진 그 보온처장도 네. 그렇고 옷이 그냥 아주 편안하대요. 그냥 다. 네. 그냥 각자 그냥 편하게 입고 싶은 옷들을 입고 하여튼 일을 하기 위해 적합한 옷을 입는 그러니까 확실히 좀 그런 것에서부터도 변화의 바람을 감지할 수 있죠. 그 당장 그 공무원분들이 우려가 없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여성 장관들이 오면은 의전 또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근데 지금 여성 장관들이 남성 장관에 비해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다 보니까 그런 방식의 이제 보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털어냈다고 하더라고요. 스스로 나서서 실행하고 막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적극적이라고. 예. 아, 뿌듯합니다. 저도 여성입니다. 여성님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해준 문재인 네. 정부 100일입니다. 야, 한때 이런 얘기 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몰락을 보고 어르신들은 여자는 정치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저희 대선 때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많이 하셨었거든요. 너무 슬펐어요. 예. 근데 예. 지금은 완전히 또 여성 장관들의 이런 활약들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여성 얘기가 싹 들어간 것 정치인에 같아요. 대한 평가 절하가 굉장히 심했는데 네. 일단 지난번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잘하셨죠. 좀 이렇게 예. 상당히 끌어올리셨죠. 예. 그래서 여성 남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하다. 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맞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파격적인 선택.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님이 예를 들어서 뭐 다른데 환경부 뭐 여가부가 아니라 정말 국토부에 가게 되리라는 점은 우리 상상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성 장관이 부적합해. 뭐 사실 강경화 장관님이 외교부 장관 내정되고도 야당으로부터 숱하게 들었던 얘기잖아요. 여성 폄하적인 얘기였죠, 계속. 아니 정작 예. 이현주 의원 본인이 여성이면서 예. 마치 여성은 외교부 장관으로는 갑자기 그분 얘기가 나오니까 비교되지네. 이런 얘기를 또 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많은 지탄을 받으셨던 예. 기억이 있네요. 예. 맞습니다. 뭐 오늘 강대국을 아침에 다뤄보지 못한 그런 경력 가지고 막 문제 삼았으면서 실상 우리나라 여성 외교관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도 않았던 현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여성은 장관이 안 되라는 거를 못 박는 얘기와 다를 바 없는데 그런 얘기를 서스럼 없이 했던 야당입니다. 근데 그런 야당도 강경화 장관에게 지금은 박수를 사실 쳐주고 오늘 아침 있어요. 제가 강경화 장관님을 잠깐 뵀어요. 예, 어디서? 그러니까 그 아침에 공부 모임에서 뵀는데 함께 공부하시나요? 아예 뭐 초청해갖고 이번에 와서 예. 강연하셨어요. 아, 예. 근데 소심하게 말이야 사진이 찍고 싶었는데 못 찍었어. 아니 의원님마저도 이런 팬심이 있구나. 강경화 장관님도 아마 저 속 키우던 의원님 이러면서 사진 한번 찍고 싶으셨을지도 맞아요. 몰라요. 예. 저는 김영건 의원님의 매력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따로 코너를 만들고 싶어요. 코너를요? 그러니까 굳이 식품 코너까지. 이런 것의 안전, 네. 뭐 그런 것의 의미 너무 해박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시간 내서 한번 들어보고 아니 뭐 싶어요. 조금 예. 있다가 계란 얘기. 계란 달걀 얘기 이제 할 하죠? 때는 예. 할 때는 뭐 발의해 주시겠죠. 예. 예. 지금은 저희 문재인 정부 100일 특집 프리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지금 성과를 자축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방향의 정책들이 더욱 가열차게 집행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자축을 했는데요. 근데 그 얘기 잠깐 하죠. 예. 의원 100일은 어땠나? 그러네요. 각자. 그러네요. 여당 의원 100일. 여당 의원 100일. 그럼 저는 아쉬운 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자 하려고 네. 했는데 그런 거 얘기하면서 우리 각자의 여당 의원으로서의 100일의 소회도 얘기를 해보죠. 예. 김영건 의원님부터. 아직 잘 적응이 안 되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 상임위 들어가면 야당 할 때만큼 그렇게 뭡니까 기가 팍팍 살지도 않고 좀 재미가 덜해요. 예. 재미. 예. 이게 이제 이
정치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말로서 좀 이렇게 조지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대를 이렇게 좀 이렇게 상당한 공격도 전문 용어를 쓰셨어요. 지금. 방송이 아니니까. 예. 예. 그런데 나가시답니다. 이게 이제 이거 방어도 해드려야 되고 예. 뭐 이렇게 장관님이나 이제 다 대답하지 못한 거 본인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한 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드려야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딱 들어가면은 긴장감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갖추려고 해도 그때만큼 이렇게 야 이거 이 신나고 재밌는 면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상대 그 야당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아직 포지션을 못 잡고 계시죠? 야, 지금 야당 의원들도 포지션 잘 못 잡고 있는데 야당 의원들이 저보고 가장 먼저 180도 변신한 사람이 나래. 저도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정현백 그 여가부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 제가 막 방어를 해드렸더니 네. 김현명 의원님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뀌지? 저 직전까지 듣고 온 얘기가 그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시점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지? 아니 근데 이게 우리가 정부의 모든 걸 뭐 감추기 노력하는 네, 여당 의원일 때 네. 이게 아니라 네. 가장 가열차게 야당 의원으로서 네. 역할을 했던 의원이다라는 징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부 여당은 사실상 한 몸이잖아요. 예, 우리가 책임감이나 모든 면에서 한 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을 어느 자리에 가서나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가 예전에 새누리당이 얼토당토 않게 네. 이렇게 감싸던 그런 방식의 연막을 치는 방식으로 우리 의정 활동을 소모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각오는 우리 다 있는 거잖아요. 진짜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잘하고 계신데 만약에 못하고 계시거나 또는 정말 방향의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면 얘기해야죠. 네, 그런 각오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그리고 저는 여당 정치인이 되니까 일단 뭐 각오와 소외 이런 거창한 거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 달라진 것들이 정부와 소통하는 기회가 많아지다 그게 보니까 많아지니까 좋은 것 같아요. 되려 의정 활동에서 그러니까 상임위장에서 막 이렇게 목소리 높여가지고 지적하는 내용보다는 그 전에 그렇죠. 굉장히 매서운 눈으로 감시하고 지켜보거든요. 국회 오기 이전에 이 방식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하고 충분히 원외에서도 저희는 야당 노릇을 예. 하고 있는 거죠.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죠. 회의장 들어가기 전에 예. 뒤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이렇게 네. 다 그게 훨씬 더 많아졌죠. 그리고 또 국정을 같이 꾸려간다라는 책임감도 있잖아요. 저희들로서는 그게 이제 야당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좀 그래도 뭐 이제 같이 정치적인 어떤 협치나 이런 건 하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래도 국정을 같이 꾸려나간다, 국정을 꾸려나간다라는 느낌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당 의원이 되니까 확실히 이제 국정을 같이 꾸려나간다, 국정을 꾸려나간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진짜 비가 안 와도 막 걱정이 된다니까요. 날씨가 더워도 걱정이고 막 비가 많이 와도 걱정이고. 유난히 사건 사고에 대해서도 더 민감해지고. 민감해져요. 예. 제 소관이가 아닌데 예전에는 제가 안전행정이었다 보니까 뭐 소방이라든지 네. 경찰 관련된 사고만 눈에 들어왔는데 이젠 제 소관이가 아니어도 사고가 났다고 하면은 그 부처에서 어떻게 대응하지 이런 것도 잘해야 신경 되는데 쓰게 막 이러면서 되고. 예. 뉴스가 요즘 그냥 달리고 달걀 있어요. 문제 그냥 예. 제가 그냥 저 원래 달걀 잘 안 먹거든요. 네. 근데도 막 신경이 엄청 쓰이고. 예. 네. 맞아요. 소관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네네. 또 관심이 많이 가고 또 이제 자료도 많이 챙겨보게 되고 그렇게 예.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저 같은 경우는 여당으로서의 어떤 정체감을 조금 일찍 이제 가지게 됐던 게 있어요. 제가 작년에 국회 운영위를 했었거든요. 네. 저희가 국회의장님이 정세균 의장님, 우리 당 출신 의장님이 되면서 국회 운영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여당 격인 셈이 됐잖아요. 국회 운영과 관련된 보다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네. 좀 책임지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보려고 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어서 제가 이 두 분보다 조금 여당 의원에 빨리 적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하시라도 전화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방어라는 것의 논법에는 저도 잘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예. 그거는 근데 빨리 좀 익숙해지든지 아니면은 뭐 좀 뭐 판단을 좀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힘들지 않아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결산 가지고도 얘기를 했지만 장관님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수장은 바뀌었지만
사실상 우리가 지금 점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운영 실태들은 그렇죠. 박근혜 정부의 잔재들인 거예요. 폐해들인 거예요. 남아있는 배습들인 거예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톤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그게 오히려 조정이 안 됐던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행정 관료들을 기존의 관성에서 어떻게 변화시켜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 문제죠. 문제가 네.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그대로잖아요. 예, 공무원 맞습니다. 그대로. 지난 정부의 공무원이 지금 정부의 공무원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다만 바뀐 거는 대통령이 바뀌었고 장관이 바뀌고 한 네. 뿐이지 행정부에 구성한 사람들은 다 그대로기 때문에 일에 오던 일들을 관성대로 계속할 가능성들은 굉장히 많고 실제로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또 사람들을 바꿔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되더라고요. 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A 방향으로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장관이나 대통령이 와서 이걸 B 방향으로 바꾸면 자기가 사실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잘못한 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관성뿐만 아니라 잘못했다는 게 싫으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B로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네.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잘못이라는 측면도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그 정권이 바뀌면 국정 운영 철학이 바뀌는 거고, 네. 그 철학에 의해서 새로운 정책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새로운 정책에 맞게 국정이 운영되는데 공무원들이 그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맞춰줘야 되는데 네. 이런 노력들을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덜 하는 것 같아요. 이제껏 공무원들이 자기가 정말 국민의 명령을 받은 그런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책임하에 일을 한 게 아니라 눈치를 보는 방식으로 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저희가 지금 현 정부의 모든 공무원들을 나무랄 수는 없지만 그런 환경이었던 점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리고 그중 몇몇은 정말 부안해동해서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그 자리를 보존했던 네. 것도 사실인 거고요. 지금 저희가 어려운 건 바로 그거예요. 그런 폐부들을 지금 도려내고 해야 하는 일도 우리의 수장인 장관이 있지만 그 조직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사실은 그래서 아직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반야 반여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과거 적폐에 대해서는 야당처럼 공격하고 맞습니다. 또 새로 바뀌는 어떤 정책적 비전이나 이런 것들은 잘 될 수 있도록 여당 의원으로서의 공동 어떤 책임을 좀 느끼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반야 반여. 역시 공중파 예능에 출연하셨던 분이라서 대중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잘 알고 계시네요. 이 정도만 해도 잘 소통하는 겁니까? 반야 반여 확 와닿는 것 같은데요. 예, 우리의 정체감은 반야 반여. 앞으로 국감 과정에서도 그런 정체감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에요. 이번 국감까지는 특히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네. 자,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자평을 했는데 그래도 문재인 정부 100일 한계는 있었지만 잘했다. 그렇지만 이건 아쉽다 하는 거 없을까요? 있는데 말 못하겠다? 말을 좀 한다면은 요런 좀 평이 있어요. 그 사드 배치 관련돼서 이게 사실은 이제 너무 국방부 얘기만 좀 들은 건 아닌가라는 평이 좀 있어요. 네. 사드 배치를 아마 국방부에서는 좀 해야 된다고 올렸을 것 같은데 그거를 그러면 외교 라인까지 좀 동원해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했으면 네. 약간의 다른 각도의 그런 정책 결정이나 이런 게 나왔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평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일합니다. 네. 사드 배치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 약간 다른 프로세스를 할 수도 있었겠고, 아니면 아예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본다면. 근데 그런 것 없이 좀 워낙 상황이 위중하다 보니까, 네. 국방부 쪽에서 나왔던 얘기 중심으로 좀 갔던 것 아닌가? 이런 좀 아쉬움 좀 있어요. 예. 그러나 아마 사드 문제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같이 좀 풀릴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기 때문에 저는 오래 갈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통령의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임하자마자 국제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고, 장난 아니었죠. 네, 어려운 환경이었고, 그리고 과거와 비교를 하면은 그 파트너,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외교를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믿고 이제 서로 의논할 만한 파트너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풀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신데,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특히 이제 그 트럼프와 관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좁았는 것이 네. 결국 그렇게 가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저는 제가 사드 특별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으면서 네. 고민스러운 게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당의 의원이 어느 범위에서 목소리를 자유롭게 내고 그것이 대통령의 입지를 넓혀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그러니까 사드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가 이제 사드 대책위 내부에서 사드 대책위를 해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얘기 뭐냐 그러면 대책위라고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대책위 안에서 의견이 조율되지 않으면 개인이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대책위는 새 정부 출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청와대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입장을 내놓으려 그러니까 대책위도 입장을 내놓기가 참 쉽지 않고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개인들도 얘기를 못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의원들이 그 필요한 얘기를 그 적기에 함으로써 네네. 그 대통령의 입지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바람직한가 이런 고민이 좀 있어요. 그 일부 저희 당 지지자분들께서는 제가 아마 서당회 공개 콘서트에서도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도 저희도 할 말은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안 돼요 이렇게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줘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거든요. 근데 정말 문재인 대통령님의 성공을 위해서는 오히려 입지를 넓혀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비판의 목소리를 당에서 내드리는 방식도 필요할 때가 있고요. 이게 적절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그렇죠. 수단의 그것을 선택이 필요한 거죠. 때로는 예. 비판일 수도 있지만 다른 시각과 관점을 얘기하는 거. 그렇죠. 예. 예. 그것을 해줘야 대통령도 훨씬 더 이렇게 선택이나 시각의 폭도 넓혀질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이 결정을 내릴 때는 뭐 강대국가의 어떤 이해관계도 예. 있고 또 국민 사이에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지는 집단의 또 압박감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보다 넓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독자적인 역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지자분들은 그 점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함께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을 믿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당부의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원래 장기판에도 차도 있고 포도 있고 쫄도 있고 다 역할과 기능이 다르잖아요. 네. 자, 일부를 굉장히 임팩트 있고 짧게 진행을 하고 제가 물러나려고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 이거를 한번 드려볼게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나, 이렇게 해보겠다. 이것만큼은 내가 책임진다. 성공을 위해서 난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이번엔? 네. 일단은 저는 좀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중에 이게 있어요. 현안 읽어주는 남자, 법안 읽어주는 남자 이런 게 있는데 정부의 정책 중에 조금만 더 널리 알려지거나 조금 더 쉽게 설명되면 훨씬 더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널리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획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건 또 뭐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갖고 있는 색깔보다 좀 더 빨간 색깔을 내가 좀 내면은 좋지 않을까? 이러면서 또 제가 원래 가진 색깔이 좀 그러니까 본연의 색깔을 좀 더 내보는 거? 그게 네. 어떻게 보면 또 입지나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좀 많이 들을 수도 있는 거라서 두 가지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영건 의원님은 어떠세요? 저는 제가 이제 그 우리 당의 유일한 이렇게 얘기할 때 유일한 농민 대표. 그래서 농업 부분이나 먹거리 안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역할을 다 하면서 소비자들과 또 이제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생산자들과 끊임없이 소통의 폭을 넓혀나가는 역할. 그게 우선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유일한 경북의 현역 의원이잖아요. 네. 경북에 거주하는. 예.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가
우리 정부의 그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거든요. 네. 만약에 그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에서 우리 당이 일정 정도의 성과를 낸다면 그런다면 구 여건의 이 편제가 확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네, 보수의 재편 건강하게 재편될 수 있겠죠. 보수가 굉장히 네. 과거의 모습을 탈피해서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생각에서 요즘도 제가 이제 경북 지역에 굉장히 많이 민원 현장을 찾아다니고 있죠. 그래서 경북의 민심과 또한 소통하는 거. 네. 이게 제가 열심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마지막으로 얘기해보면, 저는, 물론 박주민 의원처럼 제가 민변 활동을 하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가운데 있는 가치에 대해서 거듭 당에 들이는 노력,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에게 빨간 칠을 덧칠하고 본인 스스로도 좀 칠해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건 물론이고, 저는 정치의 확장, 그게 지금 지지 국민과의 소통이기도 하고요. 정치의 확장이라는 건 다양한 방식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혼 없는 공무원을 만들어낸, 이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강요했던 이런 문화들 있잖아요. 사실 고민하는 민주시민 공무원이 되도록 우리 정치 일반의 어떤 문화를 바꾸는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 문화적인 측면의 고민들을 좀 보태고 싶어요. 이게 정치가 선거 때만 참여하는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지는 꽤 됐잖아요. 국민들은 바뀌고 있었거든요. 그런 소통을 시스템 안에 반영하고 이런 고민도 지금 우리가 필요한 때고, 무엇보다 영혼 없는 공무원을 위해서 공무원이나 또는 군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직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립성을 지켜야 돼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옥죄고 있었던 그분의 정치적 자유권을 좀 확장하는 데도 도움을 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제가 있는 안행이 소관이기도 하고요. 정치의 확장. 제가 좋습니다. 부탁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3박자를 맞추면 아주 멋진 문재인 정부, 성공적인 정부에 큰 도움이 될 것, 세기둥이 될 것 같아요. 2부 사회는 김용호 의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곳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오고 계실 것 같은데요. 2부는 김용호 의원님 진행하에 우리 최근에 있었던 대법원장 추천과 관련해서도 말씀 나눠볼 거고요. 달걀 폭탄. 국민들 걱정 많이 하시는 달걀 폭탄. 지금 국회 내에서 어떤 식으로 가늠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그리고 김영건 의원님은 2부도 함께 하십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미녀 이재정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결산을 해봐야 다음 예산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를 맞습니다. 훨씬 더 잘 이해할 텐데 한 두어 달만 땡기면 이게 가능할 텐데 왜 이렇게 늦춰서 하는지 의아스러워요. 아무래도 워낙 방대한 규모다 보니까 그 정부 차원에서도 이 결산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이런 게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또 국회에서 예산 편성부터 시작해서 결산을 다 좀 갖고 와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기도 예산 한 것 같아요. 편성부터 적극적으로. 제가 지금 예결위에서 이제 결산을 사실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면서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솔직히 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요. 네. 우리나라가 사실 완전히 관료 사회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세우고 하는 권한이 국회에 있지 않잖아요. 네. 없죠. 예. 국회는 겨우 이제 한 1% 정도나 이 삭감하고 이제 1%. 보태갈 수 있는 권한밖에 없는데 사실상 권한은 관료 중에도 기재부가 다 가지고 그렇죠. 있는 거고 기재부가 어쩌면 국회한테 일부러 이걸 늦게 보내는 거 아닌가. 자기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이대면서 국회의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없도록 하는 거. 그래야 자기네가 권한이 더 클 거 아니에요. 예, 관료의 권한이 항상 국회 권한이 가장 세고 국회 권한의 힘을 빼야 된다라는 이런 프레임 안에서 진짜 가려진 관료의 권한 중에 가장 문제 있는 게 또 기재부 권한이기도 하잖아요. 거의 특히 또 박근혜 정부에서 기재부는 거의 무소불위적인 그렇죠. 역할을 그렇죠.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재부가 지금도 보면은 이제 우리 새로운 정부의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딴지를 많이 거신다고. 네.
지난 정권에서 국회가 합의해서 승인한 예산까지 놓고도 돈줄을 쥐고 안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데 맞아요.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예. 불가능해지는 방식으로까지 돈줄을 예. 쥐고 있기도 했었거든요. 언제 한번 전적으로 한번 다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기재부 출신 우리 김정우. 그렇죠. 김정우 의원 불러다 놓고 네. 한번 도대체 따져보자. 왜 이런 겁니까? 청문을 한번 해보는 방식으로 그분은 어떤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인식이 부족하다면 다그치는 형식으로 해서 예. 방송을 한번 마련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국장님 챙겨주시고요. 자, 진행자가 아니라 이제 기획자까지 하십니다. 못하는 게 진행자 없다. 벌써 이제 차지했어. 못하는 게 없다. 예, 오늘은 우리 이 얘기 하려고 해요. 저희 100일 됐어요. 으로서 스스로에 대한 평가도 맞물려 같이 하면서 문재인 정부 100일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나눠볼게요. 사실 대통령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동시에 염려했던 것 누구나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저는 참 잘하신다. 그리고 뭐 단호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그래서 저분이 상당히 어려운 이제 심적으로 굉장히 괴로웠던 시간도 노무현 대통령 보내고 나서 겪으시고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정치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많이 준비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하시는 거 보면서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청취자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내용이 지금 저희는 스튜디오에 있지 않습니다. 김용호 의원님의 의원실에서 네. 방송을 하고 있고요. 아주 우수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여러분들께서 못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옆에 같이 녹음하러 이 방에 들어오신 우리 김영건 의원님의 보좌진 분인 것 같은데 뭐 치고 계세요? 김영건 의원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주옥 같아서 지금 타이핑 중이신가요? 예. 신경 쓰이네. 그리고 우리 보좌진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치세요. 제가 하는 얘기 중에 주옥 같은 얘기가 있으면 받아 적으세요. 예. 박주민 의원님. 네. 예. 아니, 일단은 그거를 감안해야 돼요. 네. 저는 이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전에 있었는가. 그거를 감안하면서 얼마나 잘하시는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북핵 위기가 굉장하죠. 이거 사실은 막 미국과 북한이 서로 뭐 전쟁 불사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긴장이 고조됐었고요.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긴장 고조에 한 몫을 더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외교적인 상황과 대외적인 여건 속에서 지금 정부를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점수를 높게 줄 수밖에 없죠. 예. 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공교로운 어떤 상황이 아니라 여당 의원 된 지 100일 됐어요. 문재인 정부 100일. 네.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 100일 날 고마워요 문재인 하루 종일 검색 순위 1위였거든요. 뭉클했었어요. 사실 솔직한 말씀으로 제가 한번 저도 고마워요 문재인 쳤다가 또 이러다가 여당에 의한 여론 조작이라는 얘기를 듣겠구나 해서 한 번 치고 말았어요. 근데 국민들께서 물론 지적하실 내용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100일간 지켜본 입장에서는 국민 마음에 들고 또 앞으로도 선거 기간 동안 국민한테 약속했던 내용들 뭐 적폐청산이니 아니면 앞으로에 대한 청사진 반드시 실행해내라고 응원 주신 것 아니겠어요. 100일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파격적인 소통 100일 당일날 생중계됐던 그 현장에 대해서 많이들 평가를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일단은 좀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신선하다 이런 느낌을 또 받으셨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야 그래 진짜 대통령답다 이런 느낌도 좀 받으셨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래 고생하고 노력하는구나 이런 느낌도 또 받았던 것 같고요. 예. 아니 근데 또 야당은 요새 그 말 되게 쓰기 좋아하시더라고요. 쇼통이다. 역시 쇼통이었다.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각본 없는 현장이었잖아요.
예. 그간 뭐 그분들이 예. 현실 인식 장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인력장 어떻게 치료를 해드려야 되나? 아니 최근에 또 검색어로 인기 있게 올라온 게 인지 부조화던데. 그건 이럴 때 쓰이는 단어인가요? 잘 거의 모르겠네. 비슷한 내용 아니겠어요? 예. 아, 당일날 이렇게 보면은 저희 처음에 청와대에서 기자회견 같은 거 할 때 기자들이 질문하는 방법을 잃어버려가지고 멍하니 있던 장면들 기억하시죠? 네. 박근혜 대통령에 너무 익숙해 있었던 기자들이 이제서야 이제 그날 원점을 찾아갑니다. 화면에서 기자 막 손 떠는 거. 떠는 거. 그게 많이 거론이 됐죠. 네. 저도 그 장면 봤는데 진짜 많이 떠시더라고요. 네, 정말 떨더라고요. 예, 점점 제대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걸 수도 있죠. 맞아요. 그렇게 소통한 대통령 국민이 바랬던 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하셨잖아요. 그죠? 네. 예. 100일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평가이기도 해요. 여당 의원으로서 100일, 물론 그 이전에도 의정 활동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여당 의원 안녕하세요. 서당캐 24회 시작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입니다. 김용호 어디 갔냐 궁금하신 분 있으시겠어요? 여기 없습니다. 대신 여기는 이재정이 있고요. 그리고 소를 키우다 여의도에 입성하신 우리 김영건 의원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바리바리 박주바리 엄지척하고 계시네요. 보이는 방송 아닙니다. 박주민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박주입니다. 예, 저는 오늘 진행자인 것 같아요. 명령 받고 왔어요. 실은 김용호 의원님 제가 어떻게 몰아내겠어요. 욕심은 냈었지만 김용호 의원님 원래 자리는 그러다가 나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시작인가요? 예, 욕심을 내보겠습니다. 모르는 척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김용호 의원님, 제가 1부 진행하고요. 잠시 후에 2부 진행은 김용호 의원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지금 국회가 가장 바쁜 시즌입니다. 국감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국가 살림을 결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상임위 일정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의회 일정들이 겹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이렇게 조금씩 일정들을 조정해가면서 그래서 제가 김용호 의원님의 진행을 돕게 됐습니다. 보고 싶으셔서 잠시 참으시고요. 근데 국감 네. 앞두고 지금 이제 결산을 하잖아, 그죠? 네. 우리가 네네. 이게 지금 16년도 결산이잖아요. 그렇죠. 2016년 근데 박근혜 정권. 예, 박근혜 정권 결산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말이에요. 16년 결산을 그러니까 지금 17년이고 18년 예산이 이미 거의 다 세워져 있잖아요. 네. 정부 예산 거의 다 세워져 있고 곧 우리가 이제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하는데 네, 우리가 또 심사를 할 거죠. 그 직전에 16년도 결산을 한다라는 게 사실 너무 늦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좀 이상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18년도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렇죠. 16년도 결산을 하고 이 뭐가 잘못됐는지 뭘 제대로 썼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18년도 예산을 세우는 작업을 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더 맞는 것 같은데 18년도 예산을 거의 다 세워놓은 상태에서 16년도를 결산한다는 게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예,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결산 심사를 국회가 하고 있고 예산은 아직 국회가 심사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에서는 네. 다 정리가 된 상태죠. 거의 다 정리가 그렇죠. 된 예, 상태죠. 거의가 정리가 된 상태인데 한 두어 달만 땡겨서 해도 그렇죠. 계획을 세웠는데 이미 반영이 됐으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실책들이 이어져 온 외교안보 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비단 그게 외교안보 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경제, 그렇죠. 가계부채도 엄청나게 늘어난 상태였었고요. 예. 부동산 가격도 초반에 막 오르려고 했던 게 다른 게 아니죠. 그동안 엄청나게 돈을 풀었잖아요. 뭔가 어떤 생산적인 어떤 경제 정책을 가져온 게 아니라 주로 네. 돈을 푸는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하다 보니까 또 이명박 대통령 때 아시겠지만 인위적으로 환율을 해가지고 수출을 좀 좋게 하겠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돈 풀고 계속 돈 풀다가 그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밑바탕이 돼서 집값이 상승하는 그런 것도 네. 엄청나게 센 대책으로 막고 예. 그러면서도 또 좀 새로운 정책적 비전들도 많이 내셨어요. 부자 증세, 또 의료보험의 보장률 확대라든지 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좀 방향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고 그러면서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예. 것 같아요. 예. 아니, 무엇보다 그냥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탄핵으로 인한 정권 교체고 그 탄핵의 사유가 된 것 자체가 이 정부를 이 나라를 망쳐놓은 상황이었던 거기 때문에 인수위도 없이 출발했다 이러면 이제는 막 국민 귀에는 인이 박힐 정도예요. 근데 그 인수위 없다는 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준비할 시간이 그렇죠. 하나도 없었고 인수위 유사의 것을 만들려고 해도 발목 잡고 있던 그 적폐 세력들 법을 안 아닙니까? 만들어줬죠, 예, 그죠? 법을 안 만들어줘서 인수위도 못 꾸렸던 그런 정부의 성과치고는 정말 국민들한테는 감동적이었죠. 네. 저희가 자화자찬한다고 큰 보시는 분은 없겠죠? 문재인 아니요, 근데 뭐- 대통령도 굉장히 보석처럼 빛나지만은 방금 이제 그 주택 정책 얘기하셨잖아요. 김현미 장관이 취임하면서 주택은 투기 수단이 아니라 주거 공간이다. 그 취임사 정말 멋있었잖아요. 그리고 왜 지금 집값이 오르는가? 다주택 소유자들의 더 이렇게 집적하는 거, 집을 사대는 거, 통계를 들이대면서 그대로 보여주고 이런 거나 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성도 네. 공정거래위원장도 오늘 우리 예결위에서 그 질의가 딱 들어가는데, 야, 진짜 답변을 하는데요. 그, 막힘이 없어요. 아니, 쫙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을 위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네. 거의 백업 안 받고 자기가 혼자 다 설명했다잖아요. 예. 그냥 뭐 전후 사정부터